안녕하세요. 강남 노인복지관 역사선생입니다. 들으시는 분 중에 대면해서 세계사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신년 들어서 세계사 강의를 4강을까지 갔다가 그만 이렇게 중단되는 바람에 이 세계사를 가지고 30분짜리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 참 어려운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0분의 수업을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한두 가지,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세계 역사의 흐름에 이렇게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네요. 어려운데 어쨌든 1강, 2강은 그나마 괜찮고요. 세 번째, 네 번째 갈 때는 전체 역사를 좀 쪼개 갖고서 그걸 한테 합치는 것을 또 마지막에 한번 해드리는 그런 쪽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 뭘 할까 하다가 또 이 방송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이어서 지난번에 마친 데 이어나가는 것은 조금 더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30분짜리니까 지난 시간의 것을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만 골라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으니까 전체 역사로 보시고는 관점도 가지실 수가 있고 하나의 단편적인 어떤 상식 같은 것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일과로 돌아가서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인류 문명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인간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 세상에 존재했을까? 또 역사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그때는 어떤 형편이었을까? 이런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골치 아픈 생각을 하고 살 거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인간다움에는 인간의 그 본질과 관련된 그 역사 이야기를 어떤 부분적이지만은 알고 지나가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따가 다시 갖고 와서 거꾸로 보고요. 인간의 역사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들을 그걸 어떻게 보느냐 두 관점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먼저 소개를 하는데 하나는 그 역사를 현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의미적으로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1강에서는 의미적 역사 이해, 이거 정신적 얘기를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지만은 그 사건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그 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일어난 현상, 인과관계, 이렇게 이런 원인이 있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지. 이게 이제 소위 현상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인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의미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건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발견해서 그것을 삶의 지혜로 삼는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 공부하는 또 목적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사물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는 거 먼저 머리에 넣어 두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한 사실이겠습니다만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의지나 생각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아마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된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왜? 내가 계획하고 계획이 잘못된 거, 잘 해야 되는 계획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또 나는 계획하지만은 어떤 외부적인 힘이 있는 것인가? 작용하는 힘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나는 왜 이때쯤 태어났는가? 나는 또 왜 대한민국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이런 가정에 왜 태어났는가?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의 생각 밖에, 우리 의지 밖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 개인의 역사든 사회의 역사든 되어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역사는 어쩌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연극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역사의 무대에 살아가는 배우에 해당한다라고 비유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이 배우가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 역할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이 희곡, 이 시나리오, 그 어떤 그 대본에 따라서 배우는 활동하잖아요. 연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고 내 의지가 생각이 있는데, 배우의 생각이 있는데 희곡하고 그게 시나리오 대본하고 상관없이 하면은 내 쪽에서는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그걸 망치는 거죠. 그 말은 인생을 망치는 거야. 사회를 망치는 거야. 우리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비유를 해 볼 수 있다. 배경이 있죠. 배경. 연극을 하려면은 연극의 내용에 따라서 배경이 만들어지나요? 배경에 따라서 대본이 만들어지나요? 그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죠. 연극의 대본에 따라서 배경이 만들어져. 그런데 오늘날 소위 이걸로 따지면 그게 명확한데, 오늘날 세계 사람들 중에는 배경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갔다. 이게 환경 때문에 이렇게 갔다. 이런 삶을 살았다. 내 의지가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다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 견해는 바로 이 시나리오가, 이 대본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있다고 하는 관점은 어떤 내가 어쩔 수 없는 창조주 또는 어떤 신,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게 이루려고 하는, 이렇게 하라고 한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연극을 하면은 연극이 아주 잘 되는 것이지만은, 그 시나리오가 뭔지를 모르고 배우가 혼자 죽자 사자 노력해봐야 그거는 말짱 헛것이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시나리오가 없고 그냥 환경에 따라서 인간이 사라져게 됐다 하면은, 이거는 소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인간은 자꾸 진화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관점과 서로 일치되는 관점이고, 여기에 있는 어떤 절대자의 어떤 의지가 있어서 그것이 인간이 활동을 하고
그 인간이 그 환경을 그 내용에 맞게끔 배경을 만들어서 그것도 신이 만들어서 줬기 때문에 이 삼자가 잘 합치해야만 완전한 연극이 되고 성공적인 삶이 된다. 이런 이제 견해가 있을 수 있죠. 그 역사학자들은 이걸 신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르는고 하니까 역사에 인간도 어쩔 수 없는 부침이나 이 영역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역사학자들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역사에는 역사의 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역사의 신. 그래요. 역사. 그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 자,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이 얘기도 좀 하고 이 얘기도 좀 하면서 시간이 벌써 남은 시간이 15분 많이 잡아야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한번 저는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을 하니까 앞뒤가 쫙 들어맞는데 이쪽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환경의 배경과 환경에 따라서 인간이 지배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연에 지배받는 존재가 되죠. 그러나 이쪽에 한다면은 결국 신이라고 하는 것을 모시고 인간은 신의 의지나 또는 신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그 신은 우리에게 그 수행을 잘 하도록 모든 환경을 줬다. 어느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 보면 참 이거 연극하는 거하고 같아. 어떤 결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살아갔는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보면서 이런 이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서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는 건 따지기는 어렵지만은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져주는 그 얘기는 시나리오가 있는 거 없는 거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무대를 보면은 연극을 보러 들어간 사람이 극장에 들어가서 오늘 연극이 제목만 보고 왔는데 어떤 내용일까라고 마음에 상상을 해본다고 했을 때 앞에 무대가 참 열렸는데 막 아주 참 아름다운 산이 있고 막 내가 있고 막 이런 것이 있다면은 이거는 평화를 노래하는 내용이 되겠구나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배경을 만들어 줬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기에 막 큰 성이 있고 말이죠. 막 어떤 병사가 창을 들고 서 있고 막 이러면은 이거는 전쟁을 하자는 내용이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 또는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면은 그 환경을 보고 시나리오의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환경을 한번 구경을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여러 환경 중에 이게 우주라는 환경입니다. 우주. 자, 여기 보면은 태양도 한 점에 불과한 은하계. 은하계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도 써져 있습니다만은 밝은 날이 밝은 날 저녁에 밤에 저기 하늘을 쳐다보면은 저 우유빛 같은 뭐가 쭉 있는 거 있죠. 그 주위에 별들이 모여 있는데 그걸 은하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노래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은하계를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우주망원경으로 찍어봤더니 그 은하계의 모양이 이렇고 여기에 허연 띠가 이게 푸른 하늘 은하수 밀키웨이 이거 이 온 우주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이 찍혔어요. 그리고 여기 태양이라고 하는 게 선 있잖아요. 선. 여기 태양도 여기에 흔적도 없어. 점이.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런 은하계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그 중심엔 27,000광년의 띠가 있대. 27,000광년.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를 1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거 제가 외우지도 못해. 9억 1광년이 9조 6천억 킬로미터예요. 1광년이 9조 6천억 킬로미터인데 27,000광년이야. 그러면 지금도 여기에 반짝한 빛이 저기까지 가고 있다는 소리야.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이 큰 우주 속에 인간이 살고 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은 수천 개가 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그러면 저 다른 은하계에도 인간이라는 게 살고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찾아갖고 나온 것이 옛날에 ET라고 하는 외계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인간에게 이 세상 어떤 곳에도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은 뭐밖에 없다? 이 지구밖에 없다니. 그러면 이 우주가 이 지구 하나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지구가 우주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인간 내가 없다면 이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우주는 지극히 작지만은 이 지구를 위해 있는 것이고, 지구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나 한 사람, 나 지극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바보 같고 먼지만도 못한 것 같지만은 이 배경을 보니까 인간이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 세상에서 바라보니까 이 모든 삼라만상이 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인간에게 붙여준 이름이 뭐라고 붙였는지 아세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런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요. 먼지만한 인간들이 얼마나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지금 컴퓨터 시대, AI 시대에 왔습니다만은 지금 인간들이 뭐를 하려고 하는가? 인간이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을 만드는 것은 누구만 해요? 창조주만 하는 거야. 피조물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주어진 누구로부터 받았냐? 창조주로 받은 그 지혜와 그 지능을 가지고 신을 쫓아가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돼서 인간을 소창조, 스몰 크리에이터, 작은 소우주, 작은 창조자라고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고 부르고 있고 거기에 가치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들이 살아온 것이 그 길이 역사요. 그 역사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인간 사회에 있어서 선악간의 구별 또는 가치의 진짜와 가짜 이런 것을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데, 그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환경에 지배돼서 일어난 것이라면 그것이 가치 될 거 없어. 그죠? 환경에 지배돼서 그냥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는 뭐예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어쩌면 창조자의 뜻이 내가 그 뜻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훨씬 더 현명한 인간으로서 지니게 되는 가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인간이 그렇게 소중하냐? 인간이 정말 살아있을 때는 천하보다 귀하고 막 백만금을 주고도 목숨과 바꾸지는 못하지만은 죽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3일 내에 끌어먹기 바쁘고 죽은 덩어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인간은 그 육체의 소중함이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의 소중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고요. 결국 그 정신이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자연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인간이냐, 아니면 신의 창조주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인간이냐가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인간은 신의 걸작품, 신의 모습을 따라서 만들어서 신의 성품이 인간 속에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는 신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신이 존재하는 것은 마치 바람이 존재하지만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그 현상을 보고서 바람을 인정하듯이, 오늘 우리가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사랑이 있으니,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우리 속에 윤리가 있고 양심이 있으니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닌데, 인간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거가 그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겠냐?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겠냐? 그래서 저는 이 환경을 보면서 이거 오늘 그냥 첫 시간 한 꼭지밖에 지금 못 하는데, 첫 시간, 그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천하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예요. 신의 성품을 닮은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다움에 인간의 가치를 두는 것이지, 물질의 노예가 돼 산다든지 명예의 노예가 돼 사는, 권력의 그냥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은, 그걸 사람들이 이름해서 저거 짐승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역사 공부는 짐승같이 살지 아니하고 뭐같이요? 인간답게 사는 길입니다. 첫 시간은 이 정도 마치고요. 오늘 제1과에서 할 두 번째 얘기, 그거는 이제 진화론적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여기에 아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가르칩니다. 1860년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모든 존재가 다 진화돼서 오늘까지 왔다고 하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역사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저는 그 역사 강의를 하는데도 진화론의 입장에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두 번째 시간에 제가 2강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하다가 보니까 2강은 다음으로 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오늘 1강 끝나고 다음 시간에 1강에서 다 못다한 얘기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